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학정보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2017년 즉 2018학년도 수능 수학 가형 30번 실전 접근법 및 풀이를 해볼까 합니다. 즉 저랑 함께 이번 30번 풀어볼 텐데요. 정답률이 2%도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즉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는 건데 과연 어떻게 실전 접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함께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문제를 볼 텐데요. 충분히 고민하시고 풀어본 뒤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풀어보시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 정지해 두시고 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어보셨다는 가정하에 강의를 들어가 볼 텐데요. 이 문제에 보니까 수학적인 표현이 어떤 것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요, 바로 이 극소라는 표현이 눈에 보이는데, 극소를 구하는 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미분에서 0이 나오는 곳이라고 대답했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극소는 절대 미분값이 0인 곳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미분했을 때 0이어도 극소값이 아닌 곳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미분이 불가능해도 극소값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바로 이어서 미분 가능에 대한 강의를 올릴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정확한 극소의 개념은요, 주변보다 함수값이 작은 곳입니다. 즉 함수값이 감소하다 증가하는 곳, 또는 함수값이 감소, 즉 G'T가 마이너스에서 함수값이 증가, G'T가 플러스로 변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정확한 극소고요. 이 문제를 읽어보셨을 때 여러분, GT가 미분이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죠. 근데 여러분들 수준에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G'T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GT가 미분이 불가능하다면, 미분할 수 없다면 함수값이 감소해서 증가로 변하는 곳을 찾는다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전 접근법입니다.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미분이 불가능하다면 나는 뭘로? 함수값으로 접근을 해야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GT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같이 알아볼 텐데요. GT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GT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를 봤더니요, 코사인 파이 x라는 이 그래프는 저희가 쉽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이유는요, 홀수 K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코사인 파이 x 그래프 그리실 줄 아시죠? 그리시고 K가 홀수인 곳, 그러면 K 플러스 8도 당연히 홀수가 나오겠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파이 x는 알겠는데 fx는 과연 뭘까요? fx에 대해서 고민해봅시다. 근데 fx는 안에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절대값에 접근해 볼 텐데, 일단 먼저 위에 있는 식을 보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식은 이 절대값 x-t가 1보다 같거나 작다에서만 적용되는 거죠. 그럼 과연 절대값 x-t가 1보다 같거나 작다란 건 무엇인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절대값이 있는 식은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요, 절대값 내부가 양수일 때와 절대값 내부가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푸셔야 되는데요, 스스로가 절대값에 대해서 개념이 완벽하고 절대값을 잘 푼다라고 하시면 조금은 스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결과가, 이 fx에 대한 결과가 나온 데까지 스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신 분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절대값 내부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즉 x-t가 양수일 때, 그러면 x가 t보다 같거나 클 때가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 내부는 어떤가요? 절대값 내부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절대값 x-t는 그냥 x-t로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것이 1보다 같거나 작다. 정리하면 x가 t 플러스 1보다 같거나 작다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때 x가 t보다 같거나 클 때 구한 결과가 이것이기 때문에 공통 범위는 x가 이 사이가 될 테고, 이때의 경우는 이 fx라는 식의 절대값이 그대로 풀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fx가 정의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x-t가 음수일 때는요, x가 t보다 작을 때이고,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절대값 x-t가 1보다 작거나 작다를 풀면 내용물의 부호가 바뀌겠죠? 바뀌어서 정리를 하면 t 플러스 1이 x보다 작거나 작다가 될 것이고, 역시나 공통범위는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그럼 이때의 fx를 구해보면은 이 범위에서는 fx가 이렇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한 fx들을 정리해서 보면요, 이 fx라는 친구는 다시 쓰면 이런 식으로 총 3개의 범위에 나눠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나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다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영상을 좀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힐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t보다 같거나 크고 t 플러스 1이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부터 t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1인 그래프 나오겠죠. x 앞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gt를 구하는 게 목표니까 함께 그려볼게요. 우리가 구했던 fx라는 친구랑 코사인 파이 x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텐데요, 아직 t가 어딘지는 알 수 없는 상태죠. t는 변수잖아요, 맞죠? t에 대한 함수니까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 보니까 우리는 지금 gt의 극소라는 거를 포인트로 잡아서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gt라는 함수의 함수값이 감소해서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gt라는 친구는요, t에 대한 함수입니다. t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감소한다는 건요, t값이 커질 때 gt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 식에 볼게요. t값이 커질 때 이 함수값이 감소해야 되는데 x라는 친구에 대해서 적분이 되어 있는 식이죠. 근데 x가 k에서 k 플러스 8까지 적분했다라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뭐다? 이 k에서 k부터 k 플러스 8까지 해당하는 이 내용물의 적분기호 내부의 값들이요, 작아질수록 gt가 감소하는 거겠죠.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gt라는 친구의 함수값이 감소해서 증가로 변하는 곳이 극소다 라는 개념으로 극소를 찾을 예정이고요. gt, 즉 이 함수값이 감소한다는 것은 t값이 커질 때 gt가 감소하는 거죠. 왜냐? gt라는 친구는 t에 대한 함수니까요. 근데 그럼 이 gt라는 친구를 확인해 보니까 이 gt라는 친구는 x로 적분이 되어 있는 식입니다. 근데 x 범위가 어디부터? k부터 k 플러스 8까지, 즉 k부터 k 플러스 8까지에 해당하는 이 내용물이 값이 커지면, 적분을 했을 때 값이 이 gt라는 결과값이 커지겠고, 이 내용물의 값이 작으면 gt라는 결과값이 작아지겠죠. 근데 우리는 언제? 감소해서 증가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먼저 감소하는 곳을 찾아볼 겁니다. 그러면 적분기호 내부의 값들이 작아질수록 바로 gt가 감소하는 것이죠. 그럼 언제 작아질 것인가를 한번 볼게요. t값은 변하는 값이죠. 그러면 t값이 커질수록 gt라는 친구가 작아져야 되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적분기호 내부의 값은 fx라는 식과 코사인 파이 x라는 값을 곱한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뒤에 있는 코사인 파이 x 그래프와 앞에 있는 빨간색 fx 그래프가 서로 값끼리 곱해졌을 때 값이 작아지려면 어때야 될까요? 지금 t값이 커질수록 곱해진 값이 작아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t값이 커지는 경우를 보니까요, t값이 제일 클 때와 이때 코사인 파이 x 값이 클 때가 둘 다 클 때 곱하면 어때요? 값이 커지겠죠? 그리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값이 하나는 엄청 크고, 즉 빨간색 fx의 결과값은 크고, 이 코사인 파이 x라는 그래프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큰 거랑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랑 곱해야지 결과값이 제일 작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은 내가 지금 t값이 커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fx 그래프와 코사인 파이 x의 결과값을 곱한 것들, 즉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이런 식으로 곱했을 때가 어때요? 이때는 굉장히 크겠죠. 굉장히 가장 큰 놈이랑 fx의 가장 큰 놈이랑 코사인 파이 x의 가장 큰 놈이 곱해졌으니까 이 적분기호 내부 값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가면 갈수록 어때요? 이 fx의 가장 큰 녀석과
코사인 파이 x의 값들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점점 작아지는 애와 이 1이라는 값이 곱해지기 때문에 어때요? 점점 결과는 작아지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언제? 점점 작아진다. 언제까지? 딱 코사인 파이 x가 제일 작을 때랑 fx가 가장 클 때 곱해졌을 때가 작아지는데 제일 작아진 순간이구나. 그럼 어때요? 여기서 넘어가는 순간 제일 작은 데서 좀 덜 작아지기 때문에 증가한 거죠. 다 천천히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자, t값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이 fx랑 코사인 파이 x 곱한 게 어때요?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지죠, 곱한 게. 곱한 결과가 이때 제일 크죠? 근데 다시 보니까 어때요? 얘랑 곱한 게 점점 작아지죠? 얘랑 곱한 게 점점 작아지죠? 점점 작아지죠? 언제? 이때 제일 작겠네. 그러면은 gt라는 값이 감소했다가 현재까지 이곳을 지나게 되면 어때요? gt라는 값이 커지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천천히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또 다시 들어보시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gt라는 녀석이 감소해서 증가로 변하는 것이 언제일까요? 바로 제일 처음부터 k이기 전부터 확인해 보면은 언제요? 딱 이때 증가할 거고 다시 쭉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감소 끝! 감소해서 증가로 변할 거고 다시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딱 여기서 감소해서 증가로 변할 거고 그래서 여기 총 5군데에서 이제 감소해서 증가로 변하게 되겠죠. 5군데 언제일까요? t값이 k인 경우, t값이 k 플러스 2인 경우, t값이 k 플러스 4인 경우, t값이 k 플러스 6인 경우, 마지막으로 t값이 k 플러스 8인 경우까지 해서 총 5개의 t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즉 t가 k, k 플러스 1, k 플러스 4, k 플러스 6, k 플러스 8일 때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한 이 극소일 때의 gt에 해당하는 이 t값을 알파라고 하고 이 알파를 알파 1부터 알파 m이라 부를 텐데 총 몇 개가 나왔죠? 우리 결과가 총 결과가 5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a1부터 a5를 가질 거고 즉 am에 해당하는 제일 큰 이 m에 해당하는 값이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 5개의 값을 가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식을 보면 시그마 알파 1부터 알파 5까지 합한 게 45다. 그래서 m이 5가 나왔고 우리가 a1부터 a5까지의 결과를 우리가 구했었죠. 여기서 k부터 k 플러스 8까지 다 더했더니 5k 플러스 20이 나왔고 그러면 식을 결과를 내보면 k 값이 5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다 구했죠? 이제 우리 뭘 구해야 되나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얘를 구해야겠죠? 왜냐? gt가 뭔지 알았으니까요. 그럼 얘를 파악해 볼 겁니다. 보니까 얘를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가 얘를 앞에서 정리한 식을 보니 m이 5였고 k가 5였죠? 그러면 k에 5, m에 5를 대입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 녀석은 다시 쓰면은 gα1, gα2, gα3, gα4, gα5까지 더한 거고 그 결과는 바로 α1이 5부터 α5가 13까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G5, G7, G9 이런 친구들의 결과를 구해야 될 텐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GT라는 친구는 이렇게 정해진 함수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K가 5라는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부터 볼게요. G5라는 친구는요 f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테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제 식과 적분을 할 텐데 K가 5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5부터 13까지 적분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적분했을 때 결과가 보면 어때요? 곱한 건데 이 6 이후로는 fx가 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곱하면 항상 0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만 적분을 해서 잘 구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고 G7을 그려볼게요. G7은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은 적분을 이만큼만 하면 되겠죠? 여기랑 여기는 fx가 0일 거기 때문에 어차피 곱해도 0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 G9부터 G13까지도 한번 보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텐데 뭔가 느껴지십니까? 우리 이 적분한 G5라는 결과값, G7이라는 결과값, G9, G11, G13이라는 결과값을 더 더할 건데
보니까 어때요? 아, 이렇게 생긴 애를 적분한 게 G5에서 1개, G7에서 2개, G9에서 2개, G11에서 2개, G13에서 2개, 총 8개를 이런 모양을 적분한 게 총 8개 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냐? 저렇게 생긴 거, 왜 10개 돼 있죠? 저렇게 생긴 거 총 8개니까 저렇게 생긴 애를 적분해야겠죠? 이렇게 생긴 애를.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애 적분하면은 우리가 이 선은 이렇게 1차식으로 쓸 수 있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x로. 그러면은 부호 정리해주면은 0부터 1까지 x 마이너스 1부터 코사인 파이x 적분한 것이다. 그리고 뭐 이용할까요? 우리 부분 적분이란 걸 이용해서 식을 이렇게 쓸 겁니다. 얘가 적분돼 있는 거고 얘가 미분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둘 다 적분돼 있는 거에다가 얘 미분한 거, 얘 적분한 거 해서 뺄 거죠. 부분 적분 파트 읽어보시면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해서 1 넣어보고 0 넣어보면 앞엔 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뒷부분 얘만 처리하면 되겠죠. 얘도 우리가 처리를 해보니까, 뒷부분이 얘죠. 얘를 처리를 해보니까 얘에 대한 결과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내용물은 0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모양 하나의 적분 결과는요,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2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총 몇 개였죠? 총 8개였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결과에서 이 내용물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2의 8배구나. 그래서 결과가 21이 나와서 우리가 어려웠던 이 30번 문제에 열심히 해결해본 결과 21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문제 함수 극소에 대한 개념을 함수값 증가로 푸는 문제, 함수값 감소해서 증가로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얘는 t에 대한 함수구나. 그러면은 함수값이 감소한다는 거는 t값이 커질 때 gt가 작아지는 거구나 라는 함수값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있는 친구들은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웠던 거, fx를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두 개를 곱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사고하는 사고력에서 갈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요. 함께 2017년, 즉 2018학년도 수능 수학 가형 오답률 98%에 달하는 어려운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스스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떻게 고민을 해야 할지, 내가 미적분 2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완벽하게 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타 궁금한 거는 옆에 수학정보 김쌤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 플러친구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정보 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